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관객을 울리려면 배우가 먼저 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진정성을 실어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제가 오늘 출근길에 문득 든 생각이 요즘에는 물가도 오르고 뭘 사려면 돈 쓸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 전세에서 내 집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10명에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 보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넘어서서 투자 수익까지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작진 모두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일부 시간 여러분의 고민 나누는 순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 가득 담아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02-2077-6330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2797-03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판관포청천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어젯밤에 1대1을 예상을 하고 네. 친구들이랑 막 내기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네. 네, 열심히 한 우리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열심히 잘 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또 월드컵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요즘 어찌 보면 그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요. 그 전문 해설위원들, 해설자들이 2002년 월드컵 스타들이 이렇게 해설위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송종국 선수, 이영표 선수,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정환. 네. 그래서 각 그 방송사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그 예언이 굉장히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네. 많습니다. 근데 엄밀히 그 이영표 선수에 대한 그 예언이라는 부분이 어떤 감에 의해서 나오기보다는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어떤 분석 노트를 꼼꼼히 적어가지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네. 지금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처럼 부동산도 어떤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를 점치는 부분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요. 예언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큼 분석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프로그램은 또 없죠. 그래서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꾸 분석하려는 능력, 그게 곧 예언이 적중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처럼 대충 이렇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아니라요. 여기 나와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항상 꼼꼼하게 모든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들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네, 저는 기름역 부근에 네네. 그 보남동 범양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도남동 범양 아파트요. 예. 네네.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저희 네. 딸애가 아직 네. 이제 미혼인 그 딸애가 거기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네. 이번 이제 만기가 되니까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서 네네. 이 기회에 그냥 구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그 25평짜리를 네. 네.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 차액이 한 32평짜리하고 이렇게 차익이 크질 않아서 네네. 그거 32평을 사는 게 앞으로 더 유리한 건지. 네, 알겠습니다. 현재 네.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이신데 이 전세값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매수를 하실지 고민이신 예. 거고 또 면적도 두 가지 놓고 함께 고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넘겨드릴게요. 한번 전략 세워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자, 지금 기름역 옆에 어떤 아파트죠? 거기가 주소로는 도남동 예. 범양 아파트고요. 아, 범양 아파트요. 예. 자, 지금 전세로 따님이 살고 있는데 네. 이참에 만기 시점 돼서 집을 살까 아니면 지금 25평 사는데 32평짜리로 살까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사는 게 예. 맞냐 아니면 산다면 어느 것을 사는 게 맞느냐. 아, 또 하나는요. 네. 그 32평을 살 바에는 네. 그게 더 바람직하다면 네. 그런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 자리가 괜찮은지 네. 아니면 직장이 동대문 부근이라서 네. 그 2호선, 4호선, 5호선 그 구간이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3억 한 5천 정도의 액수로 네. 그보다 더 투자성이 있고 앞으로 좀 그 가치가 있는 네. 그런 데가 더 있다면 네. 그런 쪽으로 할까? 아니면 지금 저렴하게 그냥 그 범양 아파트에 네. 그냥 25평으로 살을까? 이렇게 네.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범양 도남동이라고 얘기했고 기름역 옆인데요. 예.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할 때는 좀 폭 넓게 봐야 되겠죠. 자, 네. 여기는 이제 성북구예요. 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전세 비율 70% 이상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서울시 각 구의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무려 80%가 넘는 부분이 네. 성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조금만 웃돈 주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네. 생각을 하셔서 지금 네. 질문을 주신 건데 일단은 내 집 마련이라는 타이밍으로 본다면 사실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가 97년도에 입주를 했고 500세대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이 근처에 어떤 그 실수요자에 대한 흡수력은 굉장히 높아요.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네. 미안 뉴타운 이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크고요. 네.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거주하는 그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려는 그런 어떤 그 수요층들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전세 비율 대비해서 좀 전세가 그 매매로 전환될 때 매매 금액 상승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자, 근데 이제 25평짜리에 하고 32평짜리에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25평짜리는 복도식이에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내가 먼 말치에서 예를 들어 3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3년 안쪽까지는 25평이 더 유리할 겁니다. 계속해서 소형 네.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강세일 거니까 또 금액도 네. 저렴하니까요. 근데 네. 그 이후가 되면 32평짜리가 더 유리할 거예요. 네. 예, 그건 계단식이고요. 또 선호도가 20평대에서 30평대로 전환되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이왕이면 20평대에서 30평대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3년 이후부터 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30평대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네, 봐서는 전문가님, 20평대가 근데- 더 유리한데, 자, 여기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 인근에 사는 게 낫냐 한다면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흡수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네. 지금 2년 정도 그 전세 거주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그 근처에 할인점도 있고요. 또 앞에 네. 길 건너에 그 하월곡동에 대한 그 개발 기대감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조금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동대문 근처에서 본다면 시세가 여기가 지금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 정도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내가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딴 데보다도 여기가 더 유리할 거예요. 물론 좀 살펴본다면 딴 데도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처럼 신축 아파트라든지 노후된 아파트가 호흡된 곳 자체가 좀 동방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싶고요. 정말 좀 네.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평대로 구입을 해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네. 시청자님. 이 네, 답변에 제가- 따른 저희가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뭐 추가적인 네. 궁금증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한번 네. 고민하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요, 왠지 대표님 이쪽에 대해서 매도하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또 매수도 면적도 보통은 조금 더 높게 잘 안 잡아주시잖아요. 저는 네. 이게 있습니다. 그 투자의 원칙상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거주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 트렌드가 더 맞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주용으로는 저는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대신에 어떤 거주 겸 투자라는 부분은 시세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냐? 그게 전세 비율일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거주 환경, 교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주 목적으로 질문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셔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 케이스에 맞게 저희가 답변 또 명쾌하게 해답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인천 서구 네. 신곡동에 네. 대동 아파트하고 네. 서구 마전동에 네. 대주 퓨어리 아파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대동 아파트는 한 10년 보유됐고, 네. 그건 이제 아들이 살고, 지금 사는 거는 한 5년 됐어요. 이 대주 피올에서는 현재 전화 주신 분이 거주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예. 네네. 신곡동의 대동 아파트 그리고 마전동의 대주 피오레 아파트 두 가지를 보유 중이시고요. 예. 네, 고민을 하고 계신데 뭐 둘 다 파실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뭐 하나만 파신다는 거예요? 글쎄 이제 둘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무슨 수익형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형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예. 한번 상담 드려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그 인천의 서구 심곡동에 있는 그 대동 아파트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그건 예. 이제 아들이 거주하고 예. 마전동에 있는 걸 거주하고 있어요. 마전동에. 어쨌든 두 분 다 이게 그 예, 예. 아드님이 거주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마전동 같으면 검단 신도시 그 인근에 예, 예. 포함된 지역이에요. 예. 자, 지금 그 우선 신곡동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올 가을이죠. 그 아시안 게임 열리는 그 주 경기장 근처에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이런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냐 하면 실상 그 시세로 따지면 굉장히 저평가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이라는 틀로 갔을 때 과연 이런 그 약간 좀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고 싶냐라는 것보다는요. 이 근처에 지금 그 청라지구가 있죠. 예. 또 가정보금자리 지구도 있고요. 어쨌든 택지주가 여러모로 그 인근의 그 신축 아파트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마전동 같은 경우도 그 검단 신도시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수요 심리를 예측을 해 본다면 누구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로 거주하되 집을 굳이 사려는 그런 마인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시세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전세 비율만 놓고 가도요. 통상적으로 아까 지금 그 70% 전세 비율이 매매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7천만 원 정도인 일단 그 전세 비율로 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가 한 60% 정도 되질 않아요. 그 부분은 즉 지금 거주 환경 측에서도 봤을 때도 전세입자가 여기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은 거거든요. 둘 다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언제든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있다면 올해 2014년이니까요. 2016년도에 여기에 호재가 있다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바로 관통이 돼요. 예. 개통이 그것 때문에 되는데 예. 요 아파트 바로 인근에 그 어떤 역사가 둘 다 마전동하고 이쪽 신곡동하고 둘 다 아파트가 그렇게 역사 바로 옆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예, 예. 그때 좀 어떤 교통적인 그 개선이 됐을 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자꾸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 장기적으로 가서는 의미가 없다. 좀 수요자들이 많이 선언을 안 할 것이다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매도 타이밍은 좋을 때가 생겼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천 지하철 어떤 개통이 얼마만큼 수요층들을 이쪽 그 역사 근처에 몰리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 시가지 자체는요. 인천 지하철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하고요. 조금 강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노선하고의 시세 차익에 의해서 그쪽에 있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시세란 게 거의 비슷하거나 신축 아파트는 좀 비싸고 또 대단지 아파트는 또 비싸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역 근처라도 비슷한 그 시세 흐름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호재는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리는 없습니다. 그때 가격이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더 거주를 하시다가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쯤 빠져나오시는 거로 잡고 그때 가서 거주 겸 또 투자다 만약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거주하는 환경 자체를 조금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겸해서 다가구주택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로 또 거주를 하고 또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따로 할 것이냐는 일단은 구분지어서 얘기한다면요. 일단 분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적은 소액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마인드는 그렇게 붙잡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 예. 추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요. 그때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 피오레보다는 대동 아파트 쪽이 낫다라는 답변이었고요. 대동 아파트 너무 오래는 말고요. 한 2년 정도 바람을 타고 그 당시 그때쯤에 좀 나와보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네, 예, 도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고민이세요? 네. 저는 광명사동의 그 뉴타운 11-2 구역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단독주택이 건물을 한 45년 됐고요. 네. 지금, 제 부모님이 사시다가 그래가지고 10년째 비워둔 상태로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를 보수를 해서 저희가 가서 살 것인가 또 아니면 이제 수주를 줄 것인가 아니면 매도 시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광명 4동의 뉴타운 지역 내 단독 주택이라고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다가 현재는 네. 지금 공실 상태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들어가려면 비용이 한 3-4천 원 들어가야지만 네. 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매도 시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쪽 그 강명동에 갖고 계신 단독주택이 몇 평이죠? 10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대략 한 30평 정도? 네. 쉽게 뭐 이 정도라면 일단은 지역이 11-2 구역이라고 했는데 네. 좀 넓게 봐서 이제 광명 그 뉴타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전부 다 23개 구역 중에서요. 이미 11개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네, 해제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그 주민 동의가 이제 네. 많으면 30%가 넘으면 해제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고 네. 그리고 나머지 12개 구역도 계속해서 주민 동의를 거쳐서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좀 해제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반대 동의가 오히려 좀 낮춰졌어요. 뭐냐면 25%만 반대 동의가 세워져도 해제 네. 쪽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위치적으로나 또 면적상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장점은 많은 반면에 지금 네. 여기 주민들이 특히 네.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이제 반대가 많이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도미노 현상처럼 해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30평짜리 이런 단독주택을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제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예, 해제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한다면 이게 네. 집값,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려면요.
네. 이 집을 누가 사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시는 거예요. 이 집을 네. 누가 사냐면 30평짜리를 사서 내가 거주도 하고 임대를 놓고 갔을 경우에 그런 수요자들이 많느냐, 아니면 여기를 좀 건축해서 새로운 빌라 형태로 짓고자 하는 건축업자가 많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인 건축업자가 더 수요층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집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0평짜리 갖고 건축업자가 달려들어서 집을 질 수 있느냐면 약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운다면요. 지금 일단 이 집에 돈을 들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모습에서 파시면 안 되고 네. 바로 옆에 인접한 그 집도 마찬가지 30-40평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 주인하고 좀 친해져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동시 패션으로 팔아서 건축업자가 이거를 사서 아. 지어서 네. 빌라를 짓든 뭘 하든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놔야지만 좀 제 가격에 좀 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좀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전은 우선 옆집 주인하고 좀 친해지세요. 아, 과일 바구니 하나, 음료수 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요. 좀 이렇게 내가 좀 팔 생각도 있는데 혹시 같이 파실 생각이 없느냐. 네, 나중에 이렇게 네. 하면 이런 제안을 받았다 해서 한다면 분명히 제 얘기대로 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좀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만 되는 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측이라는 거는 그만큼 충분히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할까를 미리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노력 하나만 기울여 놓으시면 매도 타이밍이 분명히 매도 타이밍 올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아드렸는데요. 이게 네네.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개별 상담을 따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따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전화 주셨네요. 자, 문자로도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뒷번호 5529님인데요. 송파구 석촌동에 투자용으로 빌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원룸이나 투룸 중 어떤 매물이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상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핵심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송파구 같은 경우는 뭐 빌라에 대한 시세하고 또 네. 아파트하고 시세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원룸이 좋냐 투룸이 좋냐예요. 이 부분은 어느 관점에서 차이를 보셔야 되냐면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월세를 놓고요. 네. 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네. 근데 어떤 시세 차익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세 수요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투룸을 하는 게 전세를 놓고 가는 데 있어서는 투자 방향성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장기적으로 또 가서는 지금은 어떤 주택가의 원룸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의 경쟁 상대는 오피스텔인데 이 주거 지역 내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그 명확한 답변을 드리면 3년 이내에 팔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투룸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네. 3년 이후에 판다면 일단은 3년 내내는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급 희소성 때문에 차익을 보실 수도 있는 거는 3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년 이후라면은 원룸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3년 이전에 팔 거라면 네. 투룸을 구입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석촌동 자체는 잘 선택을 하셨고 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원룸이냐 투룸이냐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 문자 상담 전해드렸죠.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시간 마련해뒀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6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됩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시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이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팁 주신다면요. 일단 일정이 매주 토요일 날 하다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이번엔 특별히 하는데요. 오시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얘기들을 할 거고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백두산을 좀 다녀올 스케줄 네. 때문에 이렇게 이번 토요일 날 진행을 못 하는데 백두산에 가서요.
그런 정기를 모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그 부동산 관련돼서는 앞으로 잘 되시라고 네. 기운을 팍팍 드리고 또 월드컵도 알제리전에서 제 예상으로는 반드시 또 1승을 거둘 거고요. 2대 0으로 이길 겁니다. 수세에 몰린 2대 알제리가 0이요? 분명히 달려들었을 때 뒷공간을 파고들었을 때 반드시 2대 0으로 이길 거라 예언을 하니까 그게 네. 맞을지 안 맞을지는 월요일 날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코어 기억해두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시간 정말 재미나게 꾸려주셨죠? 이인원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이 사업 추진 관련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는 부당행위가 차단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표준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예산 회계 처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를 통해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순위 마감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급된 전국 417개 단지 중에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 수는 94개이고 그중 대구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9개 단지에서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는 1년간 공급된 31개 단지 중 19개 단지가 1순위 마감되며 1순위 마감률 61.29%를 보였고 최종 미달된 단지는 5개 단지에 불과했습니다.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평균 75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전국 163개 단지 9만 1,9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50.6%인 46,500여 가구에서 입주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형 기준으로는 864개 중 44.6%인 385개에서 1,87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체 평균 755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습니다. 서울에서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적은 시기는 1월과 7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 지역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은 1월이 2,900여 건으로 가장 적었고 7월이 4,000여 건, 8월이 4,100여 건, 2월이 4,300여 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월 평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12월과 10월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엄선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매일 이 시각 세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죠.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으니까 이제 키워드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내 스스로가 걷기 싫어서 역세권, 그리고 평지, 엘리베이터 있는 매물 정보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매물일지 기대가 되죠?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예, 오늘도 이제 평지 지형으로 이제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최근에 이제 그 서울 시내 투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처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지하철 9호선의 연장 개통 노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이 송파권의 지하철 9호선의 연장 개통 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고 투자성도 굉장히 높은 평지 지형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서 그 매물 정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미닛 현아가 울고 갈 상큼한 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김연아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로 갈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저도 평지입니다. 네, 저는 뭐 다들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언덕은 다들 싫어하시는데요, 거주용으로. 네, 실거주용으로 미래 가치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실거주하면서도 개발까지 기다리실 때 지루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바로 성수 전략정비 1지구에 있는 전용 30평 실거주를 직접 할 수 있는 매물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매물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에 육박하는 수익률, 지금 편의점으로 입점이 확정됐는데요. 수익률 10%를 보이고 있는 광교 신도시내 1층 전면 코너 상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키워드만 들어도 잠실, 성수, 광교 굉장히 핫한 지역들의 매물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일지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먼저 성수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죠. 준공연도 2007년 4월이었습니다. 4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방은 3개, 욕실은 2개고요. 매매 금액은 4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정비 1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성수동 쪽 최근 굉장히 많이 변모하는 지역 중 하나예요. 지금 현재 뭐 가로수길이 이어서 또한 그 성수 서울숲 그 공원 주변으로 소호 그런 그 예쁜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만큼 그 부자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그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앞으로도 집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지역 꼭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홍대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수길이라든지 그 옆에 세로수길까지 지금 연결돼서 가격이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요. 한강 르네상스로 인해서 예전에 한강변이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무산이 되고요. 한 군데가 딱 남았는데 바로 이 성수 전략정비 1지구입니다. 자, 1지구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정도 그 한강변의 프리미엄 평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압구정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인 거에 대비해서 지금 지은 지 7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전용 면적이 30평입니다. 실거주용으로 지금 주인이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어있는 상태로 수리가 완벽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미래 가치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 그리고 투자성도 함께 갖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부 사진만 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소개나 진행 상황도 저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조합들의 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공공시범 관리 제도라고 해서 구청과 서울시 그다음에 조합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한남뉴타운과 더불어서 공공관리 시범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1년에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받은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 상태는 조합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부 체납률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용적률 그 상한선 그러니까 300%를 받기 위해서 많은 그 조합의 그 구성원들이 많은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법정 상한율 300%에 뭐 다른 기부 체납 없이 무난하게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앞으로는 이제 비용 부담 없이도 법정 상한선이 300%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에 따라서 사업성이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지역 특징과 함께요. 앞으로 사업성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짚어볼게요. 사업성 하면 역시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 이제는 극과 극으로 분리된다고 해야죠. 네. 이제는 좋은 지역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서울 중심권이나 한강변에서 좀 떨어진 지역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그 일반 분양이 나왔을 때 모두 다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 다 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말을 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수가 적습니다. 건립세대 수가 약 2,900세대가 예상되는데요. 지금 조합원 수가 여기에 반도 못 미치는 1,400
세대가 지금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고요. 일에 따라서 일반 분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역 요건이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더 빨라지고 앞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30평대거든요. 30평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34평대는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지도상에서 이 한강과 정말 인접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서 그 메리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두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분양 중인데 3,800만 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34평 기준으로 해서 약 14억 원에 지금 분양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상위 1% VVIP를 위한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을 만큼 그 서울숲 공원 조망과 또한 한강의 그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그 가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압구정동과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서 강북에서 유일하게 최상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밖의 개발 소식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수동 일대에 많은 그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일단 이 한강변 위축으로는 지금 현재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네. 새로운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리가 활성화되고 직주 근접성도 좋고요. 공업지역과도 같이 있지만 공업지역이라고 느껴지지 못할 만큼 변모해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한강변 주변에 이 본 매물지 있는 일지구 같은 경우는요. 한강변하고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그런 자본 같은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 잡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입지, 매물의 입지와 함께 건물 특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숲역과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했더라고요. 네, 도보로 한 10분 정도 분당선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마을버스를 타고 2호선 성수역까지는 약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단으로는 성수대교를 통해서 바로 압구정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건물 상태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매물은 7년밖에 지어진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매물입니다. 전용이 30평이고요. 방이 3개. 그다음에 모든 수리가 완벽하게 끝난 매물인데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땅 모양이 조금 안 이뻐서요. 건물이 좀 각졌습니다. 각진 네.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성수동의 부동산 시장을 돌아다니셔도 이만한 매물은 없고요. 또한 전세가도 2억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좀 더 자세히요. 매매 가격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5천만 원입니다. 실입주를 하셨을 때는 2억 1천만 원의 실투자금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수 전략정비 1구역 내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에서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 정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화면 쪽에서 정리하고 다음 이슈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오동준 소장의 매물 정보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천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에 3층,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잠실동의 가장 큰 메리트 어떤 거 꼽아주시나요? 네, 처음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송파라는 그 강남 3구 안에 있는 지역에 이제 지하철 9호선이라는 황금 노선이 이제 연장 개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하철 9호선의 연장 개통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지하철도 연장이 되는데 주변에 또 개발 호재 자체도 좀 최근에 한 가지가 더 나온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6.4 지방선거 때 이제 각 서울시장 후보님들 간에 뭐 얘기들 좀 이렇게 나온 것들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서 이제 그 우리가 한전부지 삼성동에 한전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코엑스와 한전부지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대규모 개발을 또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강남권 이쪽에서는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인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이 투룸 형태의 그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주변에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뭐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중장기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개통의 메리트를 강조해 주셨어요. 근데 이쪽 지역 하면 뭐 잠실동이다 보니까 2호선 이용하기도 좀 편리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이 본 그 건물이 있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호선하고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 이 정도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절대 그 선호할 수 없는 이제 주거지인데 이게 이렇게 선호할 수 없는 이 주거 지역을 왜 소개를 드리냐면은 이 지하철 지금 현재는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거리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의 연장이 되어져서 이 삼전 사거리에 9호선 전철역이 개통이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이 도보로 9호선 전철역과 5분 안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철역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새로운 초역세권 지역으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그 입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송파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송파권의 우수한 학군 자체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의 매물이고요. 또한 이제 이 본 매물은 이제 그 탄천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데 이 탄천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그 쾌적성이 그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2호선 이용하기에는 도보 10분 정도 걸린다라는 점을 단점 삼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9호선이 개통된다면 기대가 높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송파권에 이제 9호선이 지나가는데 이 송파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이 송파권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하철 2호선 예를 들어서 2호선 바로 앞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나 8호선 역세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정도 매물이 한 거의 3억 정도 가까이 그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이제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 가지고 본 이제 잠실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세권 지역들보다는 한 4천만 원 이상의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한 지역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지하철 2호선이나 8호선 못지않은 그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은 초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이 초역세권으로 변모가 됐을 때는 지금 2호선이나 8호선 역세권 지역들과 가격 차이가 날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하철 개통과 함께 지금 이제 그 역세권 지역과 이 잠실동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지역의 시세 차익이 없어지는 만큼 내가 이제 그 시세를 좀 더 이렇게 좀 이득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권도 사실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예, 송파권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가장 좀 유명한 게 지금 현재 그 123층 규모로 이제 건립을 하고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 경에 이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뭐 또한 이제 이 잠실동 근처 지역 바로 인근 지역으로 가보시면은 이 가락시형 아파트가 지금 이제 약간의 잡음은 좀 있지만은 지금 그 재건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진행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등 뭐 한 2016년, 17년, 18년도 경에 완료되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호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부지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코엑스와 한전 종합운동장의
부지를 잇는 대형 개발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좀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세 가지 이제 그 부지를 다 합치면은 약 22만 평 정도의 대형 부지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지 내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뭐 국제 업무 및 뭐 마이스 산업의 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탄천과 한강의 그 접근성을 좀 주변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 잠실과 그 강남권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노선을 또 이렇게 신설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접근성을 좀 이렇게 발표하는 등 이제 굉장히 큰 대형 사업으로 좀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잠실동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도 나오겠지만 잠실 종합운동장과 가장 가까운 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됐을 때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송파권 지역 내에서도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잠실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투룸으로서 메리트가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과 함께 또 가격 메리트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요? 예, 올해 이제 현재 저희 공사를 진행하고 네. 있는 건물이고 올해 한 11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투룸 주택 매물인데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방과 분리되어 있는 넓은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주택이고 뭐 외부 같은 경우도 뭐 그 사면을 모두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하였고요. 좀 이 건물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투룸에는 옵션으로 에어컨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게 좀 일반적인 현상인데 본 건물은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제 매매가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가가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놨을 시에는 약 2억 원 정도의 전세 시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 월세 같은 경우는 약 3,190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융자 좀 이용했을 때에는 뭐 그 월세 수익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하철 개통이 끝나고 그 송파권의 개발이 어느 정도 그 완료가 되어지는 2017년이나 2018년도 경에 다시 매도를 하신 다음에는 그 사이에 좀 많은 시세 차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9호선 개통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되고 있네요.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김연아 소장의 또 다른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교 쪽으로 가보시죠. 광교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1층의 상가입니다. 신분당선 경기대역이 개통될 경우 도보 3분 거리에 자리했죠. 바로 지난해 7월에 준공됐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그중 1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금액은요. 매매 금액이 8억 원,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42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억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광교 신교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요즘 자주 상가 매물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저보고 혹자는 네. 상가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몇십억짜리만 소개한다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오늘 정보는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대역 신분당선이 개통하게 되면은요.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이면서요. 지금 현재 대출을 끼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편의점 CU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420만 원입니다. 이자 제하고 월 대출을 이용했을 때 3억 7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월 3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신분당선이 개통하고 바로 여기 버스 정류장이 첫 번째 바로 정류장이 되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의 전면, 그러니까 3면으로 코너가
코너로 된 그 1층 전면 상가이기 때문에 아무 업종이 들어와도 망하지 않을 그런 자리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광교 신도시 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입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개통,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뭐 수원역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개통 예정인데요. 신분당선이 개통하게 되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가 교차했기 때문에 뭐 강남권까지는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방으로도의 이동이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환경적인 면으로 보면은요, 녹지율이 무려 4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신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번에 꼽힌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 개통 시, 자 이제 지하철 개통하면 뭐가 좋냐 이러시는데 무슨 유입 인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자, 지하철이 개통하면 여기가 광교산 초입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대를 통해서 500원 내고 광교산으로 올라간대요. 지하철 자동차 뭐라고 하죠? 주차. 네. 주차비로 500원을 내는데요. 좀 치사하죠. 그런데 지금 본 매물 같은 그 입지 같은 경우는요. 바로 광교산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광교나 판교 같은 경우는요, 이 테크노밸리, IT 쪽에 따른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경기도청 이전 소식도 들려오고 뭐 법원도 이전한다고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법원 네. 이전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광교 테크노밸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신분당선 개통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본 매물 앞에요. 광교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광교 도서관이 지금 올 12월을 완공 목표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광교 도서관과 연계해서 또 광교 초등학교, 광교 중학교가 있고요. 경기대가 있기 때문에 학군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해서요. 실거주 측면에서는 광교 신도시 내에서 최고의 입지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광교가 또 교육 면에서도 좀 네, 인정을 뭐 받고 에듀타운이 있죠. 또 따로 있긴 네네. 한데요. 여기는 광교 신도시 웰빙타운 같은 경우에는 학군도 좋고요. 도서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좀 매력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가 자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2013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된 지 약 1년이 돼가는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하 2층, 1층이 모두 그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 4층까지 건물 연면적이 모두 900평이 넘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1층의 상가 전면 코너입니다. 전면 코너이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무난한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 8천만 원에 420만 원이 임대가 확정이 된 매물로서요. 임대 수익률이 무려 10%에 육박하는, 그리고 대출 없이 투자하셨을 때도 수익률이 7%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끼고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매매 가격 8억 원이거든요. 네. 대출 가능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약 4.2%로 계산을 했을 때 좀 네. 제가 높게 잡았습니다. 했을 때 120만 원의 이자를 빼고 월 300만 원.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임대 소득이 300만 원씩 연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9.7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8억 원입니다. 대출 3억 5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이로써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로 인한 연간 임대 수익률은 10%에 달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네요. 수원 광교 신도시 근린상가 내용과 함께 가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오늘 세 곳의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들 매력도가 각각 있는 매물 정보였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김연아 소장 그리고 오동준 소장께서 함께 꾸려주셨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각 또 다른 새롭고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